자, 조직이 안 좋은 이 정서적 전이가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날까? 그리고 이게 그러면 오리지널리티,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됐을까? 그거를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하나 발생을 했죠. 2021년 11월 2일 JTBC 단독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건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인천 세관이 있어요. 인천 세관에 굉장히 외국으로부터 수화물들이 막 많이 들어오죠. 이렇게 여러분이 네이버라든지 이제 여기에 검색단어를 인천공항 세관 사건 치면은 이렇게 뜹니다. 화면을 보여드리면 요 화면인데 이제 저작권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좀 그렇고, 이게 스토리가 이래요. 75명 정도 근무하는 인천공항 세관 75명이 근무하는데 출근해가지고 아무도 일을 안 해. 핸드폰 보고 화면에 나오는 거니까 주로 게임이더라고요. 게임. 근데 포인트는 뭐냐? 아니 어떻게 75명 전원이 다 저럴까? 한두 명 그러는 거야 이해를 해요. 75명 전원이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한 행동이 똑같아. 이거를 제보한 사람이 그거예요.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거기에 6개월 알바를 하게 들어갔는데 처음 출근할 때부터 뭐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이 친구들의 행동이 초지일관 이렇더라. 아니 어떻게 국가에 욕을 먹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한번 이게 언젠가는 이거를 촬영을 해서 터뜨려야겠다. 사람들 주의를 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간 동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차마 여기서 보여드리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세 가지로 제가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규범이 붕괴가 됐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외눈박이 동네에 가서 봤으면서 두 눈을 가진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비정상적인 활동들이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집단에서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인이 되는 거죠. 비정상인. 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75명이 전부 다 직장 일터라고 생각 안 하고 내 개인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그 중에 누군가가 정상적으로 일하게 되면 이게 이제 비정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규범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책임 회피가 퍼진 겁니다. 책임 회피가. 우리가 책임 분산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 일을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면 합니다. 근데 이 일을 자 여러분들이 하세요 라고 하면은 나 아닌 저 사람이 하겠지 해서 본인이 책임감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게 그 세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슈가 됐는데 차마 이 화면을 못 보여드리겠네요. 아무튼 썩은 사과는 그럼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분은 이제 미시간 대학 교수님인데 캐리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썩은 사과가 발생할 때 멤버들이 느끼는 심리적 변화는 어떻게 변할까? 아까 그 인천공항 세관도 처음부터 70명이 전원이 그랬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냥 그 개인 뭔가 일탈행위를 하는데 제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동화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동화되고 같이 확 퍼져버린 거겠죠. 마찬가지로 썩은 사과, 처음에 나타난 썩은 사과가 퍼지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 막은 거죠. 이분이 이제 그 공익 실험을 했어요. 10명에서 팀을 이루는 과제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썩은 사과를 1명 투입, 2명 투입, 3명 투입, 연구 조교를 썩은 사과로 위장해서 어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를까? 이게 결과입니다. 위에 있는 그 분홍색 그래프가 협력적인 상황이고요. 협력적인 상황이란 뭐냐면 실명을 까고 이 사람들에게 프로젝트를 줬을 때, 자 나는 누구고요, 누구한테는 무엇을 맡겼고 누구한테는 뭐를 맡겼고 이렇게 실명을 까고 맡긴 상황. 밑에 아래는 비협력적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누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는 상황, 익명의 상황인데 이것도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이게 썩은 사과가 0일 때도 이게 5점 만점이거든요. 5포인트까지는 안 가잖아요. 조직을 위한 헌신의 비율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조직을 위한 헌신의 비율이 10이면 10, 100% 동일하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는 5를 가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3밖에 안 가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3.23 정도에서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실명 누가 무슨 일을 해줘야 되는지를 아는 상황에서는 위에 있는 분홍색 그래프죠. 1명 썩은 사과 넣고 2명 썩은 사과 넣고 할 때까지도 동일해요. 협력, 서로 간에 도와주려는 생각이, 내가 조직에 헌신하려는 마음이. 3명 딱 가는 순간 뚝 떨어지죠. 이게 말하면 조직 문화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직의 조직 문화의 구축은 보통 7, 80%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7, 80%가 주류라고 하거든요. 주류.
주류를 타겟으로 해서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정부에서 뭐라 했냐. 이 전 국민의 3분의 2가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집단 면역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조직 문화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조직 문화도, 조직의 문화도 3분의 2가 이 주류에 맞춰가지고 구성되는 거예요. 3분의 1, 즉 20, 30%가 뭔가 비안티 세력이 넘어가게 되면은 조직 문화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명째일 때 딱 내가 조직에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이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재밌는 현상은 밑에 파란색은 익명일 때, 내가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말 안 했을 때에는 한 사람만 일탈행위를 해도 다른 사람도 아니 뭐 누군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구만. 그럼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본인도 손을 놔버린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예. 이게 썩은 사과를 대해서 우리 캐리 교수가 연구원을 투입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링겐만효과하고 연관이 있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10명이 투입했는데 10명이 똑같은 일을 하지 않더라. 우리가 이제 그 링겐만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 에이커에서 한 명이 일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10개 에이커에서 한 명씩 차출해 가지고 집단 농장처럼 다 때려 넣은 거죠. 그러면 한 에이커에서 한 사람이 10의 퍼포먼스를 낸다 그러면은 10명이면 100의 퍼포먼스가 나와야 되는데 100의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 비례해서. 가다가 쭉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다가 꺾입니다. 왜? 내가 어차피 누가 얼만큼 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100회의 혼신을 다 해야 돼? 10회의 혼신을? 이런 생각에서 이제 다운시키는 거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군대 갔을 때 유격 같은 경우 똑같이 이게 무거운 걸 매잖아요. 그러면 전원 다 6명인가 8명 들어가죠. 8명이 똑같은 공동의 힘을 발산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누군가는 100% 발산하지만 누군가는 저때 제일 죽어나는 사람이 덩치 크고 키 큰 사람이에요. 다 똑같은 이 에너지를 내지는 않습니다.